폭력과 긴장이 일상이 되어버린 듯한 시대입니다. 미국의 거리에서는 반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위가 격화되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맞선 이란의 보복 경고가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아이스 반대 시위와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동 시위가 내란으로 확대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스 폭동 시위 관련 이야기와 함께 전면전 위기의 중동 정세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스티브 황보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시끌시끌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급습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례 없는 공격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로님? 네, 국내외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좀 핵심적인 근본적인 이슈들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만 해도 제가 오늘 방송은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폭동 혹은 시위에 대해서 방송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스라엘 물론 갑자기는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는 타격을 할 것이라는 그런 조짐들이 있었고 네. 그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제 공격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은 이제 일반인들이 사는 지역을 타격을 한 것은 아니고 네. 이제 공군 수십 대 비행기를 사용을 해서 정밀 타격을 했죠. 네. 하는데 공격 포인트는 역시 군사 시설 그리고 핵 폭탄을 지금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시설들 그리고 군의 핵심 수뇌부들.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중심적인 과학자들, 핵과학자들 그들을 이제 타격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얻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보면은 상당히 이 정도의 성과를 짧은 시간에 내려고 그랬으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을 것이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아주 치밀하게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군 수뇌부를 한 곳에 모아놓고 타격해서 다 이렇게 제거하는 이런 식의 작전을 수행한 것을 보면은 이란 내에도 상당히 이스라엘을 도와준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네. 그것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란은 지금 현 정부는 40몇 년 동안 독재를 해온 그런 정부이고 이란 내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를 이제 싫어하는 그런 저항 세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협조를 했을 것이다.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방송하기 위해서 오다가 보니까 이란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보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을 목표로 쏜 것이 아니고 대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대도시 예루살렘 이제 텔아비브 이런 쪽으로 200대의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의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망이 막아내고 한 9개 정도만 이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상자는 없고 부상을 가볍게 경상을 입은 분이 한 7명인가 9명 정도 된다. 이제 네. 그러는데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좀 이란은 전에부터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런 목적을 계속 또 미국도 없애버리겠다. 이제 그런 협박을 계속 해왔고 사실 부시 대통령도 그래서 이란을 악의 축이라 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네, 상당히 이란은 국제적으로 테러 국가로서 상당히 주위에 있는 중동 국가들도 겉으로는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속으로는 상당히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묵시적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을 승인해 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왜 갑자기 이스라엘에 이렇게 공격을 했느냐 그리고 이렇게 큰 타격을 주는 그러니까
전에와 같이 이제 그 하나의 신호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밀 타격을 하는 짧은 그런 타격이 아니고 이것은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지속될 만한 계획을 작전을 가지고 지금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쪽에서도 미국 쪽에서도 정보를 통해서 판단하기를 이란이 이제는 핵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거의 이제 완성이 되어서 수일 내에 혹은 수주 내에 핵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라는 정보를 확실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생존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제 보복의 시도가 있을 것인데 지금 그 첫날 어제 저녁에 이스라엘이 워낙 큰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얼마나 더 그 이란이 보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며칠 동안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정시도 어제 저녁부터 보니까 굉장히 네.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뉴욕에 그쪽에서 나오는 그 소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쪽 지역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특히 네. 이스라엘에 지금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시설만 타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란이 사람들이 사는 큰 도시들을 이제 목표로 삼고 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염려가 되는 걱정이 되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분들을 위해서도 물론 미국은 그쪽 지역 이란과 그쪽 지역의 그 미국인들을 대피할 것을 지난주부터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물론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그쪽 계시면은 대피를 했든지 아니면 대피소가 다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네. 아무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이란이 보복에 대해서 응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미국까지도 보복 범위를 넓히겠다 이렇게도 언급을 한 모양이에요. 이란은 지금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을 전에부터 죽이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암살조를 보내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네. 그 이스라엘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만 지구상에서 없애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도 그래서 지금 이 미국 국무장관도 어제도 그 얘기한 것이 우리는 이번 작전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복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 미국 시설이 군사 시설도 있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격을 하면은 하지 말라는 얘기도 했지만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엄청난 보복을 할 것이다. 네.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란이 보복을 하는 방법 중에서 이스라엘 지금과 같이 이스라엘 보복도 하지만은 미국에서 어떤 국내에서도 테러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네. 이제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특히 네. 그 대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록시들 그 이란들이 지원해주는 테러 기관들 그러니까 헤즈볼라, 하마스 전에 같이 이제 그런 기관들을 포함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단체들 이란이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들이 미국 내에서든지 밖에서 중동 지역에서 테러를 하지 않을까 이제 네.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네. 이렇게 중동 정세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도 한치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장관님.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이민 시위 지금 많이 이렇게 폭동이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장로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예, 네. 표면적으로 보면은 지난 금요일이죠. 딱 일주일 전에 LA에서 이제 그 아이스라면 이제 그 국토 홈랜드 시큐리티 네. 부에 소속돼 있는 경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불법으로 이민 오신 분들 그분들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경우에 그것을 이제 방어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연방 이제 경찰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들이 지난 정부 동안에 그 적게는 1,000만, 많게는 2,000만 명의 그 불법 입국자들을 중에서 그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주방시키겠다. 네. 그것은 트럼프가 대선 때 공약을 내세워서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입국한 것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상당히 대부분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그들 중에서 이 범죄 경력이 있는 범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와서 미국에서 강간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제1기 때도 그랬지만은 그들 가운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잡아서 출국을 추방을 시키겠다. 이제 그런 공약을 아주 강하게 공약을 했고, 그것을 국민들이 동의를 해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또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난 금요일 날 LA에서 LA 여러분 아시는 대로 캘리포니아와 전체와 LA시는 그 피난처 시 혹은 피난처 도시 Sanctuary City, Sanctuary State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검색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네. 그러니까 ICE의 활동을 도와주지 않는, ICE가 연방경찰이기 때문에 지방 사정은 잘 모르죠. 그래서 네. 어떤 지방에 가서 그 불법 이민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의 도움을, 이제 그 지방을 사정을 잘하는 지방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특히 LA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정치인들이 경찰에게 혹은 셰리프에게 ICE와 협조하지 말라. 아이스와 아이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말라. 네. 이제 그런 지침을 내려놨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아이스로서는 이런 지역에서는 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는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찾고 있던 그 범죄 경력이 있는 이민자들을 이제 체포를 해서 다운타운에 있는 연방 그 건물에 그게 구금을 시켜놨는데, 그것을 이제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시위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보셨지만은 굉장히 빠르게 이게 폭동으로 변해서 네.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낳고 있죠. 일들을 보고 있죠. 네. 피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큰 가게들이 털리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공공시설을 파괴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낙서도 하고, 네. 차들에게 불을 질러서 웨이모라고 이제 운전자 없이 돌아다니는 차들이 네.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차예요. 저도 타봤거든요. 아, 타보셨어요? 네, 아주 신기해요. 운전자 없이 가자는 데 그대로 갑니다. 좀 무섭지 않나요? 처음에는 무서울 줄 알았는데 정말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빨리 이런 차들이 많아지면은 내가 나이를 먹어도 가고 싶은 운전을 못하게 해도 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네. 그런 차들을, 그러니까 남의 그 회사 차를, 남의 물건을 그런 식으로 파괴를 시키고, 그리고 이 경찰을 차를 이제에게 향해서 큰 돌이나 벽돌을 던져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주일 날은 이제 110번 프리웨이를 완전히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죠. 점거해서 사람들이 네, 프리웨이로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무력적으로 그런 이제 시위는 합법적인 겁니다. 시위는 법적으로 용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위가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그것이 이제 폭력으로 변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나 공권력을 이제 공격하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지금 한인들도 LA 쪽에 있는 많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염려하고 있죠. 네. 우리 한인 사회는 LA에서 폭동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네. 60년대 중반에는 우리가 한인 이민이 많이 들어오기 전에 흑인적인 와치에서 흑인 폭동이 있어서, 그때 흑인 지역에서 많이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유태인들인데, 그분들이 그 지역을 떠나면서 70년대 초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한인 이민자들이
생업들을 찾다가 그 흑인 지역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1992년도에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그때 폭동 때는 우리 한인 그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그 흑인 지역에서 나오기도 하고 많은 한인들이 지금까지도 뭐 고통을 받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폭동이 일어나는데 폭동이 이제 갈수록 그 폭력화되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그 화염병을 던지고 상당히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특히 또 미국 국기를 불태워버리고 네. 그 다른 나라 국기들을 들고 다니면서 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이러면 사는데 다른 나라 국민들이 와가지고 한국 경찰을 공격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 네. 예. 그런 일이 그런데 제가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그 폭력적인 시위를 보면은 앞에서 그것을 이제 폭력적으로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은 그들이 어디서 돈이 나서 굉장히 좀 치밀합니다. 준비가 네. 보면은 이게 그 이 화염병을 차에 던지듯이 불을 지를 때에 이렇게 마스크를 이제 전문적인 마스크를 이제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게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원해주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팬데믹 동안에도 그런 비슷한 그 시위를 봤습니다. LA에서도 우리가 봤고 미네소타에서도 있었고 여러 군데서 있었는데 그때마다 전문적으로 반국가 그 시위 폭력 시위를 하는 주도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네. 이제 그래서 FBI에게 법무부에게 한번 그 배후를 조사해보라. 이제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더 이 오늘 방송 제목에 그 이것이 이 폭력 시위가 내전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상당히 그 이 정치인들의 그 이번 사건을 보는 그 이번 사건만이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그 폭력 시위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상당히 너무나 그 서로 격렬하게 서로 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과연 국가가 미국이 화합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염려가 될 정도로 네. 굉장히 저는 그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번 며칠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 시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받고 그런데도 이 모든 정부, 로컬 정부를 포함해서 모든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의무인 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안전을 뒷전에 두고 정치적인 발언만 하는 네. 그런 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좀 그분들의 그 의도가 네. 상당히 좀 염려스럽고 그 민주당은 지금 그 트럼프를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의 정책은 틀린 것이라 잘못된 것이라 국경을 왜 막으려고 그러냐 왜 들어와 있는 사람을 쫓아내려고 그러느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몇십 년 전만 해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변했습니다. 제가 예로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1995년 30년 전에 40년 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 발언한 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All Americans, not only in the states most heavily affected, but in every place in this country, are rightly disturbed by the large numbers of illegal aliens entering our country. The jobs they hold might otherwise be held by citizens or legal immigrants. The public service they use impose burdens on our taxpayers. That's why our administration has moved aggressively to secure our borders more, by hiring a record number of new border guards, by deporting twice as many criminal aliens as ever before, by cracking down on illegal hiring, by barring welfare benefits to illegal aliens. In the budget I will present to you, we will try to do more to speed the deportation of illegal aliens who are arrested for crimes, to better identify illegal aliens in the workplace as recommended by the commission headed by former Congresswoman Barbara Jordan.
We are a nation of immigrants, but we are also a nation of laws. It is wrong and ultimately self-defeating for a nation of immigrants to permit the kind of abuse of our immigration laws we have seen in recent years, and we must do more to stop it. 불과 30년 전에 민주당 측의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면서 발언한 것입니다. 네. 발언 내용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네. 이거 이제 국경을 열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불법 입국자들이 미국에 체류한 것은 미국에게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네. 여러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빨리 추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요원들을 더 확보해서 그 노력을 하겠다. 그랬더니 제가 이것은 이제 화면으로 봤는데 여야 민주당 공화당 모든 국회 듣고 있는 국정연설을 듣고 있는 모든 의원들이 기립을 해서 박수를 합니다. 네. 불과 30년 전에 민주당이 지금 그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동의를 하면서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식적이거든요. 그렇죠. 클린턴 대통령도 무슨 말을 했냐면은 국경을 열어놓는 것은 국가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미국은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죠. 우리는 이민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치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 말은 법을 어기고 이민 온 사람은 추방을 시켜야 된다.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국가가 결국은 굉장히 미국이 쇠락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네. 이런 생각을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양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전원 기립해서 박수로 이제 동의하는 이제 네. 그런 모습이 불과 30년 전입니다. 많이 그리고 다르네요. 네. 그렇죠. 지금 오늘날의 모습 완전히 다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짧게 들려드린 것은 샌더스 여러분 잘 아시는 지난번에 대선에 민주당 대선에 후보로 출마했던 지금 연방 상원의 의원이죠. 그분도 한번 얘기 들어보죠. We permit even up to a level of open borders about sharply increasing foreign aid. Open borders. That's a Koch brothers proposal. The idea, of course, I mean that's a right-wing proposal, which says essentially there is no United States. But it would make a lot of the global poor richer, wouldn't it? And it'd make everybody in America poor. Then you're doing away with the concept of a nation state. And I don't think there's any country in the world which believes in that. If you believe in a nation state, or in a country called the United States, or UK, or Denmark, or any other country, you have an obligation, in my view, to do everything we can to help poor people. What right-wing people in this country would love is an open border policy. Bring in all kinds of people who work for $2 or $3 an hour. That would be great for them. I don't believe in that. I think we have to raise wages in this country. I think we have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create the millions of jobs. Do you know what youth un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day? If you're white, a white kid, high school graduate, 33%, a Hispanic, 36%, African-American, 51%. Do you think we should open the borders and bring in a lot of low-wage workers? Or do you think maybe we should try to get jobs for those kids? So I think from a moral responsibility, we've got to work with the rest of the industrialized world to address the problems of international poverty. But you don't do that by making people in this country even poorer. 예, 버니 샌더스가 굉장히 좌측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과 9년 전 이 발언을 한 겁니다. 9년 전에 국경을 여는 것은 이것은 미국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일자리를 뺏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국경을 열어놓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아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정말 불과 9년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시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런 큰 폭동이 일어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위군을 파송을 하면서 이런 그날 파송하는 그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we didn't send out the National Guard, and last time we gave a little additional help, you would have Los Angeles would be burning right now. Los Angeles would be not a lot different than what you saw take place in California and Los Angeles just a little while ago. It would have been bad. Last night they had total control
If we didn't have the military in there, the National Guard, and then we also sent in some Marines, we had some bad people. We have people, they look in your face and they spit right in your face. They're animals. And these are paid insurrectionists. These are paid troublemakers. They're agitators. They're paid. Do you think somebody walks up to a curb and starts hammering pieces out, has all the equipment necessary, and starts handing it out to people to use as a weapon? These are paid insurrectionists or agitators or troublemakers. You can call it whatever you want. And we ended it, and we have in custody some very bad people. Some very bad people. Mr. President. Did you see the guy throwing the rocks at the police cars as they went by and crushing their windows and endangering our police?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All I want is safety. I just want a safe area. We have Los Angeles was under siege until we got there. The police were unable to handle it. You can speak to the chief. He said it on television 3 nights ago. He said, this is more than we can handle. They said that. And the LA police, I know a lot of the police in LA, they're great people. But they're given instructions not to do this, not to do that. But in this case, they were trying their best. They were not able to handle it. It was out of control. When we got there, and you have to remember, I've been here before, and I went right by every rule, and I waited for governors to say, send in the National Guard. They wouldn't do it. They wouldn't do it, and they just wouldn't do it. It kept going on and on, got worse and worse. And in Minneapolis, that city was burning down. It was 7 days, and I said, I don't care. The governor, this guy wouldn't call the National Guard. And we ultimately just sent in the National Guard. We stopped it. But that was after 7 days. And I said to myself, if that stuff happens again, we've got to make faster decisions because they don't want to do it. The radical left, it's usually radical left, and it's usually governors that are Democrat, and they don't want to call them in. They don't want to save lives. They don't want to save property. They don't want to call them in. I don't know what it is. We sent them in, not early, we sent them in late as far as I'm concerned. But big problems, as you know, 3 nights ago, big problems were ensuing. If we didn't send in the National Guard quickly, right now, Los Angeles would be burning to the ground.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내가 만일 방위군을 보내지 않았으면은 아마 지금 그 캘리포니아 이 로스앤젤레스는 불바다가 될 것이다. 됐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합법적으로 시위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시위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그 엔포스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을 그것에 그런 그 민주당 쪽의 그 주지사나 시장들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빨리 지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내가 그 보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난 며칠 사이에 상당히 조용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같이 상당히 이런 폭동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 양쪽 그 정치인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오늘은 시간이 없지만은 상당히 미국의 장래가 상당히 좀 위험스럽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을 읽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로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